자, 오늘은 쿼츠 시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크로노그래프 쿼츠 무브먼트고요. 지금 가운데 시간을 알려주는 기본 핸즈가 꼽히는 휠 아머가 있습니다. 일반 시계랑 똑같이 시침, 분침, 초침이 꽂히고요. 여기다. 여기하고 여기 세 군데에 크로노그래프 바늘이 꽂혀요. 미니 카운터, 아워 카운터, 그리고 영구 초침 이렇게 꽂히는데, 이 쿼츠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흔한 형태. 기본적으로 쿼츠는 하나의 기능에 하나의 스텝 모터가 들어갑니다. 지금 기어부가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시간을 돌려주는 기능이고요. 다른 것들은 여기 이게 플레이트는 하나인데 기능은 두 개예요. 세 군데 스텝 모터가 따로 있어서 이 기어들을 따로따로 구동해 줍니다. 스텝 모터 하나에 요 코일 하나씩 들어가고요. 요 쿼츠, 여기 안에 수정이 들어 있습니다. 쿼츠, 요 코일하고 스텝 모터 하나가 쌍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계식도 그렇지만은 쿼츠도 이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진단을 잘 해야 어디를 수리할지 알 수 있어요. 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워 카운터가 고장이 났다,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해당 위치에 있는 부품만 교환하시면 돼요. 스위스 무브먼트는 보통 이 회로 기판 하나, 코일 하나, 그리고 기어부, 휠 하나 다 따로 팔아요. 하나씩 따로 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따로 사면, 통째로 사면 굉장히 비쌀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코일이 하나죠. 코일이 하나니까 스텝 모터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집어 보면요, 바늘이 많이 있어요. 바늘이 많지만 구동하는 스텝 모터는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요게 날짜고요, 요게 요일이고, 요게 문페이지인데 요거 다 하루에 한 칸씩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게 12시가 땡 하면 한 칸씩 돌아가는데, 굳이 스텝 모터를 따로 둘 필요가 없으니까 원가 절감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기능들이 퍼페추얼 캘린더다, 계절마다 날짜가 다르잖아요.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그렇게 넘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요 스텝 모터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날에 맞춰서. 그런 경우에는 스텝 모터하고 이렇게 코일이 바늘 개수만큼이 있습니다. 요즘 기능이 많은 시계들은 그렇게 나와요. 좀 코일하고 스텝 모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가 꽉 차 있죠. 지금 요 무브먼트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얘는 몸통이 구리죠. 구리에 도금이 되어 있는데 얘는 통짜 플라스틱이에요. 때때로 요거보다 더 원가 절감이 된 무브먼트는 볼트가 없어요. 스크류 볼트가 없고 인두기로 지진 것처럼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분해가 안 되게. 근데 이게 비싼 시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일본 무브먼트가 대표적인데, 이 쿼츠 시계들은 하나의 전자기계이기 때문에 시계 모델마다 다른 무브먼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싸게 만들려면 한없이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볼트까지 싹 없애버리고 인두기로 지져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계들은 국내에서 수리가 안 되고 다 일본으로 보내는데, 걔네들도 수리를 안 하고 통째로 교환하는 거죠. 그게 더 싸니까. 왜냐면은 사람은 시급으로 월급을 주잖아요. 시급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거 수리하는 게 아니고 무브먼트를 교환을 해버리면 1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그냥 통째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계들은 부품을 하나하나 팔고, 이런 거는 통째로 교환하게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비싼 건데 빈티지라서 부품이 없다,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요 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아요, 선이. 그래서 이 도금이 조금만 벗겨져도 혼자 부식돼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충격이나 혼자서 그냥 끊어져요, 아무 일 없이. 그래서 쿼츠 같은 경우도 배터리만 갈아주면 평생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수명이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쓰면 이 부품들이 닳아서 못 쓰게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플라스틱 휠이 있어요. 여기에 스템 모터가 있고요. 얘는 지금 주얼이 있죠? 주얼이 있는데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구리예요. 구리 피봇, 쇠 피봇, 플라스틱 피봇. 얘도 쇠죠. 얘는 모터기 때문에 자석이에요. 그런데 쿼츠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한번 넣으면 2년에서 5년. 자, 이 친구는 몬데인인데 10년짜리예요. 배터리 한번 넣으면 10년 가요.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10년을 갈 수 있느냐? 그건 써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확대해 보면 오일이 안 보이거든요. 쿼츠는 괜히 오일링을 했다가 5년, 10년 계속 쓰기 때문에 오일이 굳게 되면 오차가 생기니까 오히려 오일이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일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죠. 오일링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보통 5년에서 10년 지나서 열어보기 때문에 그 정도 돼서 수명이 다 하는 거예요. 다 닳아서 이 구멍이 넓어지거든요. 구멍이 넓어지거나 축이 닳거나 그러면은 빈티지 시계 같은 경우는 수리가 어렵죠. 수리가 어렵고 자, 이런 친구는 많이 팔린 경우에는 다른 시계나 아니면 부품을 사서 교환을 할 수 있는데 교환이 안 되는 시계들이 있어요. 이런 몬데인 같이 얘네들이 인하우스 무브먼트 이런 경우에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이런 코일을 저항값이 맞는 코일을 따로 찾아서 이식을 합니다. 이식 수술을 하는데 운이 좋아야겠죠. 운이 좋으면 이식 수술을 하고요. 이 코일 같은 경우도 잘 끊어지는데 못 구하면 되게 손재주 좋으신 분은 이거를 땜을 해요. 용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어 붙이더라고요. 물론 이 저항값이 달라지니까 오차가 좀 생기겠죠. 뭐 그렇게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 스텝 모터 여러 개, 뭐 코일 여러 개, 그 수정은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도 회로판은 하나예요. 회로판 하나고 요 뒤집어 보면 이거를 제어하는 칩이 하나 있어요. IC 칩이 하나 있는데 시계가 고장이 났는데 만약에 전혀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의심해 볼 게 배터리 아니면 요 단자가 부식돼서 아예 전압이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배터리를 갈아도 안 돌아가겠죠. 다음은 요 회로판이 끊어진 경우 근데 이 회로판이 끊어진 경우는 여기가 끊어지면 얘가 안 돌아가고요. 여기가 끊어지면 얘가 안 돌아가요. 다른 건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전체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뒤집어 봤을 때 IC 칩이 나간 거겠죠. 만약에 이 회로판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회로판만 100만원씩 한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 회로판만 구해서 IC 칩만 뜯어서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픽카드 아니면 CPU 수리하시는 장인이 있던데 그런 것처럼 IC 칩을 뜯어내서 여기 이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수리를 합니다.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대단한 장인들도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무브먼트를 가져왔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죠. 같은 거 맞아요. 같은 거 맞는데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주얼 개수가 차이 나요. 얘는 주얼이 하나고 얘는 주얼이 몇 개지? 5개라고 쓰여 있네요. 5개. 보니까 기어 배치도 좀 다르네요. 생긴 것만 똑같지 다른 무브먼트네. 다른 버전이구나. 얘는 초침이 가운데 있고요. 얘는 초침이 저 밑에 있네요. 서브 세컨드가 있네. 둘이 다르네요. 근데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고급인 친구가 있고 좀 싼 친구가 있어요. 주얼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따라서 그 수명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주얼이 없는 친구는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리를 했던 친구 중에 이렇게 주얼이 없는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주얼이 없으니까 요 구멍들이 헐거워져서 고장이 났나 보다, 멈추는가 보다 생각하고 교환을 진행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여브 따로, 코일 따로, 회로 따로죠. 저기 지금 IC를 보여드리려고 열고 있거든요. 지금 코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이버를 돌리다가 탁 튀어나가서 코일을 살짝 스치잖아요. 그러면 망가져요. 코일이 끊어집니다. 회로 하나에 포츠 하나, 그리고 IC 하나. 여기 코팅된 거 아래에 IC가 있어요. 사실 이 코팅 밑에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는데 한번 까볼까요? 궁금하네. 저도 이게 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코팅 안에 회로 발이 다 있었어요. 이 안에 회로가 다 있었는데 같이 벗겨지네요. 여기 필름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IC인가 보다. 이거는 확대를 해봐야지 알겠다. 그래서 구조나 대략적인 수리 방법 같은 거는 이렇게 하고요. 점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